가지고에서 발표유지집 151쪽에 발표유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영국 도서관,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영국 도서관의 번역 명의집이라고 하는 책이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을 작년 11월과 12월에 조사를 하고서 그 내용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책임 방어 같은 느낌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06년에 7권 2책으로 영국 박물관 도서관, 영국 박물관의 아마 부속 도서관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수서가 되어서 현재는 킹스크로스에 있는 런던에 있는 영국 도서관의 아시아 아프리카 관이라고 하지만 3층에 있는 방입니다. 7권 1책의 양장본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장본이니까 하드카바로 따로 제본이 다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소장이 거기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 관에서 신청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먼저 서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천과 권수, 권말의 서명은 번역 명의집이고요. 한신제는 번역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기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문에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범천의 말을 뒤쳐서 바꾸어서 한지의 말, 언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여기까지 끊어지는 것 같고요. 음이 비록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뜻은 곧 되게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내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천의 를 한족 땅에서 쓰는 언으로 바꾸는 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2번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석가세존이 생존했던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벙어를 이걸 한역 과정에서 한역에서 말하는 것이 한역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음이 비슷한 말로 옮기기도 하고 혹은 음이 전혀 다른 말로 옮기기도 하지만 결국 뜻은 같다는 것이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번에 이제 그 영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능전, 이따 토론 선생님께서도 자세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능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사교의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교에 대해서 능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데요.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뜻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는 번역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불경을 지피한 산스크리트어를 뜻이 잘 통하도록 설명하여 한역한 표현들을 골라서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골라 제시한 용어집이 곧 번역명의집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표현은 원임석보에 부제되어 있는 석보상절 서에 남의 나라 글을 제 나라 글로부터 쓰는 것이 번역이다 이렇게 옮겨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글을 글로 붙여 쓰는 것을 번역이라고 석보상절 서에서 다루었다고 했는데 일기역에 있는 범천과 한지를 2번에 있는 나라가 상이어고 범천과 한지의 그것을 대략 나라라는 표현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1의 이해 방식과 2의 이해 방식이 대개는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차이점도 있긴 한데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길게 다루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부분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싶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룰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오자가 좀 여러 군데 있긴 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체제로 되어 있고 편별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 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체제는 3번에 서가 있고 4번에 편자가 누구고 각 번별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편의 제목을 먼저 단 다음에 편에 대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표제항을 제시해서 표제항에 대한 해설을 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한 번인데요. 번 말에 해당 번차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희주질이 한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명이 속보가 번 7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제발, 이 어제발은 세조의 발이고요. 그 다음에 강맹경, 신숙주, 한명일 등 8분의 발이 실려 있습니다. 3번의 서는 보통은 이제 서가 따로 편제가 들어있고 권1이 그 다음에 시작하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번역명이 권1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표시 없이 서라는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붙어 있는데 이 서문은 시 배송 소흥 13년 세차계 중추 회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114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중국본의 여러 이본을 중국본을 사실 보지 못했는데요. 다른 중국본에는 1301년에 다른 서문이 붙어있는 책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301년 이전 본을 아마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조선에서 가는 책이고 그러니까 중국본의 어떤 시기의 책을 가져와서 단행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2 표제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번역 용어집으로서 흥보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에서 말하는 거시구조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인데요. 편제는 제가 세보기로는 1089개 표제항이 실려 있고요. 여기에 1089개 표제항을 64개 편과 1개의 속보에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64개 편도 편 제목이 있으면 예컨대 10종 통호 제1 이렇게 편의 제목이 있으면 그러면 10종 통호에 대한 설명이 표제항이 나오기 전에 설명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보만 없거든요. 속보만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속보를 한다라고 하는 메타적인 정보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표제항과 똑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89개 표제항에 64개 편까지를 설명항으로 해서 1153개 항이 수록되어서 설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편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각 편에 실려있는 항목의 수들을 쭉 나열해 두었습니다. 적게는 한 편에 표제항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책은 교정본이긴 한데 1, 2, 3, 4까지는 제1, 제2, 제3 앞에 편자가 빠져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편자가 되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옮기면서 편자를 빠뜨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권 1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55쪽에 2.2.1.8에 하나의 표제항을 반드시 하나의 편 안에서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표제항을 둘 이상의 편에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일부만 7번에 제가 보였습니다. 주석은요. 2.2.2에서 주석을 말씀드리는데 주석은 음주와 내용주, 그 다음에 저는 내용주를 인용주, 맥락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156쪽에 문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 35면 기억 부분을 예시해 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문헌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이걸 이제 행관을 그대로 해서 옮긴 부분들입니다. 기억번이니까 사행에 주석이 첫 줄에 오른쪽 첫 줄에 주석이 있죠. 그래서 이 거민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민절 좌전 로사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주석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 오른쪽에 근자에 해당하는 주석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음주가 거민절이 아마 음주로 달려 있는 거고 좌전 로사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좌전이라고 하는 문헌에 요 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뜻풀이를 어떻게 했다. 아마 길에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주까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기억번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절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팔행일 건데요. 팔행의 왼쪽 편에 중간쯤에 보면 문피자괄, 이상자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 구자일 텐데요. 음구라고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의 음주를 다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반절법의 절자를 쓰는 경우가 이 협자,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고 작은 협자가 있다고 하면 협자에서는 뭐뭐절, 뭐뭐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절자를 쓰는 경우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음주, 내용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 관련해서 마지막 행에 난상의 차운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사루 가 다음에 주석 시작하기 전에 가자의 맨 오른쪽 입구자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붓으로 쓴 것 같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부분이 이제 차운이 표시가 되는 내용일 겁니다. 음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8번에 제시한 것, 157쪽 8번에 제시한 것은 반절법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9번에 제시한 것은 동음자를 제시한 음주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보여드렸고요. 8번에 리을번에 아마 개자일 텐데 구해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해절 부분은 제가 8번, 9번 제시한 방식은 왼쪽에 거는 제가 따로 꺼내서 이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거고 오른쪽의 것은 납표에 묶여 있는 것은 표제항이고요. 그 나머지는 표제항에 대한 풀이, 설명입니다. 어떤 거는 표제항에 소자로 주석이 달리기도 하고요. 협자로 주석이 본문에 대해서는 협자로 주석이 달리기도 합니다. 8번의 리을번은 유일하게 붓으로 그러니까 종이를 뚫어내고 거기에 종이를 덧붙인 다음에 붓으로 써낸 반절 표시입니다. 그래서 협자로 될 만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절자가 나타나는 사례인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자 음주는
달 9번처럼 제시가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10번처럼 저는 사실 이제 한자보다 이걸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10번처럼 주석 중에 음주를 상성, 경호 10번의 기역번에 괄호 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번의 니은번에 평호, 거호로 제시가 되었다든지 10번의 디귿번에 문자 상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처럼 음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음주가 반드시 이렇게만 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차잡표기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삼국사기라든지 하는 데서 진영에서 한국어 형태소를 찾아내는 것처럼 예컨대 11번처럼 예컨대 굴피라는 데 대해서 서역기에서 이르기를 구할, 구자라고 했는데 또는 음이 구자이기도 하다 라고 할 때 음의 대립들을 추출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주는 158쪽에 제시, 12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역번은 표제어에 대해서 내용주를 바로 달아서 수발모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금이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달아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주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왕실은 편찬한 책에 시주질이 있는 곳이 특이해서 찾아봤더니 13번에 되어 있는데요.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원몽이라고 하는 비구는 송대의 화엄교계통 불교 서적을 간행하는 데에서 아주 많이 사실은 기여도 하고 시주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다른 분들도 몇몇 분이 중국분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시주질은 중국본에 달려있는 시주질을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장, 그러니까 권사 말미에 권사는 43 니은에서 끝이 나고요. 44 기역에 시주질이 있고 44 니은은 공란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대선만 그려져 있는 빈 종이로 남아있는 것이라서 따로 특별히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발문은 세조의 어제발하고 권친의 발, 권칠 다음에 판신제가 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하고 배경이 같은 문헌이 영가 진갑대사 증도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세 분의 주석을 그러니까 언기하고 굉덕하고 한 분이 더 있으면 더 써놨는데요. 이 세 분의 주석을 쭉 모아놓은 책입니다. 간략히 제가 여기서는 증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 표 2의 위쪽에 이제 그 증도가 고려대본을 제가 보여드렸고 어제 발본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행에 아마 신화 강맹경의 주석 발문의 첫 행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영국도서관본의 번역명의 집에 어제 발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국도서관 어제발 난 외 오른쪽에 써있는 문서는 도장 인자하고 빌허자인데요. 이거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번의 어제발을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띄어쓰기도 많이 틀려 있고요. 번역도 틀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틀린 번역을 먼저 자수하자면 161쪽이에요. 161쪽에 세 번째 단락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저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더 150쪽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아버지 세종께서 증도가의 주해를 구해보려고 하셨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결국은 유언으로 너는 꼭 이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452년입니다. 토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제가 왜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1452년에 수양대군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증도가의 주석본을 구해서 언계의 주석본을 구해서 그래서
이 주석군을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정치적 격변이 있어서 그게 이제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근데 거기에 하늘이 이런 복도 주시고 또 외국의 오랑캐도 물리치게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하는 다행히 또 중국에서 나라 왕을 인정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 그런 중에 우리 아들이 의경세자가 죽게 되거든요. 의경세자가 죽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대한 보답 그 다음에 의경세자가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경세자의 행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어요. 세 번째 161쪽의 세 번째 단락에 사선, 법화경, 지장경, 기신론, 법망경, 행원품 각 1건까지 끊어지는 거고요. 장황이라고 하는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장황, 망해, 수서, 금강경 1건 그러니까 망해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아들을 망해라고 하는데 망해가 손으로 쓴 금강경 한 건을 장황 표지로 곱게 장정하고 그리고 속, 사, 망해, 수서, 법화경 1건, 일권 1건 이렇게 된 거예요. 속사니까 아마 법화경은 의경세자가 손으로 쓰다가 그거를 다 못 끝내고 변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었었다로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경 간행 내용만 정리하자면 162쪽에 15번과 16번에 15번부터 18번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15번 미음에 나오는 번역명이 100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명 중에 한 건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요. 18번 미음, 영가, 진각, 대사, 증도가가 그러니까 긍덕, 원기, 조정이라고 하는 세 분의 주석이 되어있는 이 책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책이고요. 형태서지를 3장의 첫 부분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서울역사박물관에 권 1부터 권 3까지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석 부분들까지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권 1부터 권 3까지가 1책, 권 4, 5가 한 책, 권 6, 7이 한 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책은 164쪽의 4번 4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도 적어도 2번 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 4의 뒤에 장서인이 권 7의 뒤에 있는 장서인과 똑같은 장서인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아마 19세기 초기에 이 장서인이 찍힌 것 같고요. 그림 25에 있는 제첨에 있는 장서인은 19세기 후반이나 말쯤에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887년부터 88년까지 아일랜드 출신의 토마스 와터즈라고 하는 분이 영국 총영사 대리로 오셨다가 이분이 이 책하고 대장경 목록이라고 하는 책하고를 2권을 한국본으로 가지고 가서 1901년에 돌아가신 뒤에 1906년 4월 7일에 영국 박물관에 수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사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5장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한테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19번에 인도라는 표제어가 권 3에 실려 있는데요. 서역기에 말하기를 천축을 이루는 이름이고 우는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자면 달을 말한다. 달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인도도 그 이름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해서 뭐 성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것이 모든 사물들을 업어가게 되고 인도하게 되고 그것이 달빛이 모든 물건에 거기에 비추어 닿는 것 같아서 이런 까닭에 그래서 이름을 인도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월인청강제국에서 왜 하필 월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번에는 그 번영명의가 직접 월인석고 권 11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조를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조한 내용을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어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 번영명의의 권유이니까 제가 계명대학 동산도서관에 모판본 번영명의 집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실사를 못했습니다. 그 책에 있다면 그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내용이고 서울 역사박물관 두장본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었겠죠. 21번은 석고상절의 원문 적용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읽는 작업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석가시고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에서 김정수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적용이 어떤 거고 내용을 대교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내용을 따라서 대교해가면서 사실 그렇게 썩 명쾌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조 때 세조가 관심을 가지고 간행한 불교 사전이 있다면 그러면 이 불교 사전을 월인석고 간행기에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책을 불경원의 사업에 적어도 석고상절 때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21번도 그렇습니다만 월인석고에 관련해서는 월인석고 간행을 하면서 불교와 관련한 여러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이 책을 보았지 않았겠을까?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서영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하정욱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네, 방금 소개받은 하정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욱 선생님께서 해외에 있는 자료를 여럿이 찾아서 소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을 읽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영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 명의집을 소개하고 그 체제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먼저 대상 문헌의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음주와 내용주를 포함한 주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국어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석고상절이나 월인석고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번역 명의집은 활자본과 비대자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서로 다른 판본이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중국본과 한국본, 대장경에 들어있는 본 여러 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역 명의집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내용면에서 몇 가지 보충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기은에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명의자, 능전, 왈명, 소위, 위의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 명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의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헌에서 번역명이란 명과 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서 대체적으로 이 불경이나 중국 한자어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대칭적이나 대응 관계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봤을 때 명과 의가 능전과 소전, 특히 이제 능소로 설명하는 말과 설명하는 대상과 뜻과 이런 식으로 불경에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예를 불교 사전에서 검색했을 때
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걸로 써놓았습니다. 능전은 말로써 나타낼 의리에 대하여 능히 나타나는 문구나 언어를 능전이라 하고, 소전은 나타낼 바라는 뜻으로 경문 또는 경문으로 말하여 나타내는 문구 속의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능전과 소전을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이은에 있는 것은 소이로 좀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소전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표문의 제2장은 책의 구성체제와 표제하는 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 문헌의 다른 판본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송나라 판본이나 여러 대장경에 들어있는 판본, 그리고 활자본과 목판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서 제시한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의 번역 명의지, 이건 이제 의례적 활자본인데 1에서 3까지밖에 없어서 그 서울시 유형문화재로만 되어 있고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있는 이제 보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제 목판 보물로 되어 있어서, 근데 그 간사자나 간사지 이런 정보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계명대 도서관에 회원을 가입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을 아직 안 해서 저는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셋째, 이런 그 목판본이나 활자본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그쪽에 어제 발에 임신동, 여구 경신, 구제처 이 부분의 설명에서 임신년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세조가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지 말라는, 자기가 굳이 그 고명상사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겨울에 가서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갔다 온 해에 이제 개유정난이 일어나서 권력을 완전하게 잡는 그런 이 시기적으로 그런 때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즉위년과 일년을 표시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니까 즉위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 다음 해부터 1년을 하는 그런 그 서술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네 번째는 그 36쪽입니다. 별지에 있는 36쪽입니다. 표 14쪽의 표 4의 설명에서 나타난 요 이제 능대 능소 부분하고 제왕 제25 요 부분을 선생님께서 제시하셔서 요게 이제 어떻게 뭐가 변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게 이제 상해 상무인 서관에서 이제 이거를 그 송판을 이렇게 인쇄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제 대와 소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선생님이 주신 그 파일에서 사진을 보니까 이 뒷면 있는 사진 그 14쪽에 보시면 소자하고 대자를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뒷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거를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왕 제25는 여기 이 부분의 발표문에 나온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 목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 제목을 빠뜨려서 이 제왕 25라는 그 제목을 써 넣어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럼 좀 이해하는 데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표자는 이 문헌이 세조와 세종이 가졌던, 발표자님께서는 그 불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헌 이전 문헌이라든지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그 세조 제2 전후에 나타나는 그 발문들을 좀 모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발문을 모아놓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좀 모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21회 가장 교과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돈기를 글자대로 번역해도 가장 도타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원인 석고에는 이 번역 명의집을 참고했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원인 석고에는
변호사 면접이 이제 문헌명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발문을 모으거나 하면 좀 더 잘 증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숙제를 많이 주시고 말씀 좀. 명령 몇 가지. 선생님 그 토론문에 말씀하신 여러 내용 공부가 참 많이 되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서로 서문에 대한 번역은 아직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의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긴 합니다만 서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번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주변으로 하는 사방의 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명과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명과 의에 대한 저는 이제 그 뜻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명과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씨의 다름에 대해서 혹은 언어의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러다가 당나라 때부터 예컨대 원종이라는 법사가 호와 천을 구분을 하고 호와 검을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장법사 때에 보면 또 이걸 이러이러하게 번역을 하게 되는 차이점을 더 이해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에 대한 얘기들이 저자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똑똑하고 이런 얘기가 그러면 능전과 소전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대립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표저의 미시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표저를 예시를 해드린 것처럼 예시 부분은 여러 군데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만 주석의 내용을 때문에 표 1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표저가 있으면 표저에 대한 이 사전의 뜻풀이를 먼저 제시하고 사전의 뜻풀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여러 문헌에서 어떤 문헌에서는 뭐라고 했고 어떤 문헌에서는 뭐라고 했다. 근데 거기에도 주석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문헌에 대해서 어떤 문헌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거다. 예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가 다 틀렸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결국은 표제항이라고 하는 것을 명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뜻을 제시하고 뜻에 대한 명이 어떻게 변천되었거나 혹은 달리되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제시되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서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고요.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정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 부분 중에 화정 선생님 토론문 두 번째 쪽에 있는 그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능대 능소 부분은 상무인서관에 나온 것하고 지금 이 조선간본하고가 대하고 소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선생님 빠뜨리셔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보충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정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부분에 글자 전체를 뜯어내고 종이를 붙여서 새로 수정한 부분도 있고 왼쪽의 변 부분, 위쪽의 부분만 따로 그 부분만 지워내고 혹은 뜯어내고 거기를 따로 수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수정 부분도 정말 서지적인 연구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제가 다시 못 본 거는 그거는 변유일의 어지럽게 다섯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불교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조가 개입한 일 중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추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구상절과 어린족보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내용이 화피지면 세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발문에 그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점, 그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혹시 또 하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다음에 바로 이어듣게 휴식 시간인데요. 저희가 좀 아침에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을 조금 넉넉히 못 드릴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서영 선생님 그 시간이 약간 좀 먹으셔가지고 기한이 늦은 거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청중 집에는 여기서 가시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휴식 시간에 서영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시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20분에 다시